안 나가면 소리 안 들을게요. 진짜로. 다 들어오시라요. 다 들어오시라고. 진짜로.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선배 의원 여러분, 오기영 의원입니다. 1980년 광주, 저는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계엄군과 시민군이 치열하게 대치하였던 그 전남도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들이 대치하였고 총격전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계엄군이 잠시 퇴각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상부관의 시체를 거두고 가족과 지인들을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으로 그 시기에 상부관에서 저 화면을 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토마스 제퍼슨의 말인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뒤늦게 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5.18의 기억은 그의 삶의 방향이 됐습니다. 12월 3일 밤에 10시 반쯤에 TV에서 쿠데타 선포하는 것을 봤습니다. 45년 전으로 회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악했고 무조건 국회로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회 근처에서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막았고 저도 담을 넘어왔습니다. 본관 입구에 왔을 때 3명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총을 들고 달려드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그 밤부터 지금까지 국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지켰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비상계엄 포고령 지금까지 안 보신 분 계십니까? 다 보셨죠? 이 화면 보시면 비상계엄 포고령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손 드셔서.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위헌입니다. 국회를 봉쇄한다. 위헌입니다. 이미 12.12 쿠데타 때 5.18 쿠데타 관련해서 위헌이고 내란으로 결정된 겁니다. 다음으로 12월 3일, 4일 군과 경찰이 무력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을 했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고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고 이 앞에서 총을 들고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계엄 해제를 하려고 했던 그 과정을 군인이 경찰이 막으려 했다. 이걸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분 계십니까? 부정하시는 분 손 드세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란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헌분란의 목적,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국헌분란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4일 이루어졌던 것은 내란행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란행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총리님, 국무위원님, 여기 계신 차관들께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정말 아니라고 손들어 오셔야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한변협에서 대한변협에서 일찍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헌법 파괴행위다. 형사법학자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란죄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 오늘 국제연구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 냈습니다. 국회에서 질의해서 답변하는데 내란죄 충분하다. 내란죄인데 내란죄가 누가 내란을 범했느냐? 윤석열이 내란을 범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 누군지를 분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은 국회의원이든 총리든 누구든지 간에 자격 없다. 처벌받아야 된다. 내란에 친일 쿠데타이기 때문에 누가 반란자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빨리 끝내고 정상화시키자. 저는 그런 토론을 하기 위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차관 나오시죠. 내란행위 종료됐습니까? 종료됐는지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이름은 내란 행위로 지금 그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태 자체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내란이 종료된 겁니까? 내란 종료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내란이라고 제가 지칭되고 있는 그런 사태 자체는 종료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이 보고 있고 어제 그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내란행위가 아직도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그 군 통수권 행사 가능성이기 때문에 내란행위가 종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국민들과 함께 주장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계속 논쟁할 겁니다. 내란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내란행위에 가담한 자, 내란행위자를 도와주는 자 다 내란행위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다음으로 12월 3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그때 회의 참여해서 간부회의 있을 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네, 12월 30일 날 밤 11시 반부터 12시 정도 30분 동안 회의는 진행됐습니다. 장관 주재로. 당시에서는 이제 참석자들이 같은 시간에 도착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좀 늦게 도착해서 회의 종료 직전에 도착을 해서 한 5분 정도 동안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당시에서는 참석을 한 상태에서 비로소 이제 포고문 자체를 그때 봤습니다. 각자 휴대폰으로. 그런 상황이고 그때 이제 논의가 됐던 거는 그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법무부에서 그 이후에 어떤 걸 할 것이냐라는 부분 논의가 됐고 그래서 당시 교정본부는 교정시설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수용자 관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다음 출입국 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들도 있으니까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참석자들 대부분이 다 이 계엄 사태를 사실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여러 가지 해제 절차나 요건 이런 것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12시 약간 넘은 상태에서 파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무실로 복귀해서 각자 그 판례를 본다거나 여러 가지 교과서 등을 봐서 계엄에 대한 그런 그 법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했고 그 무렵에 국회에서 해제 요구 의결이 진행된다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TV를 통해서 사항을 지켜봤습니다. 그게 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체포로 가는데 경호처에서 막으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위력으로서 방해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되는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죠. 예, 들어가시죠. 총리님 나오시죠.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무총리 한덕수는 방조했다, 수수방관했다 이런 비판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계엄의 선포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행위는 맞습니까? 네,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그러한 내란 행위 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피의자여서 답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피의자니까 답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그런 이유보다는 예, 들어가시죠.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수사 과정 쪽에서 밝혀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들어가시죠. 예. 최상묵 기재부 장관 나오시죠. 대통령 앞에서 사의를 직접 표명하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사의를 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 내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시에서 제가 짧은 시간에 있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막지 못했지만 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제가 제일 빨리 뛰쳐나왔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근데 저는 계엄이 그 발표된 순간 오로지 여러분께서 비난을 하시겠지만 시장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계신데 그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저는 빨리 그냥 나와서 그 자리에 빨리 나와가지고 그 상황을 챙기면서 나가면서 사의를 표명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직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 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최상묵 장관님 포함해서 이 국무위원회 이 장관님들 혹시나 또 내란이 있으면 도망가실 겁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부끄럽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드릴 거는 그 상황을 챙길 때 다시 저한테 2시 저는 나중에 집에 회의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2시쯤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신과 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문자로 회의 통보가 왔습니다. 회의장으로 오라고.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고 표명할 생각이 있었고 반대한 그런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회의를 안 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시장 상황을 관리하느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일개 국민으로서 정말 믿음이 가는 국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기 제도 답할 분이 누가 있을까 싶어. 방금 그 화면 보여주시죠. 유혁 법무부 감찰관 밤에 10시 40분에 화면을 보고 단톡방 보고 그리고 법무부를 달려갔답니다. 가면서 포고령이 위헌이라 판단해서 바로 안 되겠다 생각했답니다. 아까 오셨던 차관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바로 이거 안 됩니다. 사표 내고 나와서 그 사표서 쓴 겁니다. 공 몇 분에 나왔습니다. 위법입니다. 방첩사, 법무부 장교들. 부당한 시 따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입니까? 불법적 명령을 수행할 정도로. 여기 있는 국무원들은 뭡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총칼이 난무하는데 이런 상황의 계엄령에 대해서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또 발생하면 또 방관할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묻는 겁니다. 여기 계신 총리와 장관들에게. 당신들은 뭡니까? 헌법상 헌법의 수호자 아닙니까? 헌법의 수호자가 가장 중요한 가장 엄중한 범죄 내란을 막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묻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가담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 한번 공범입니다.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 꾸려서 계속 조사해야 됩니다. 방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지. 내가 그 회의에 왜 가? 그리고 나중에는 또 올라라 그러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국무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있습니까? 헌법을 수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막중한 직책을 감당할 능력과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이 묻는 겁니다.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고 어떤 상황이 어떻고 우려 표명할 수 있죠. 우려 표명하고 다시 토론할 수 있죠. 이 범죄입니다. 범죄. 이 범죄 행위를 막으려고 뭐 했는가? 온몸으로 저지했는가? 답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을 보면. 저지해야죠. 적극적으로 저지해야죠. 지난 일주일 동안 총리부터 시작을 해서 언론에 대고 이건 위헌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사표 내고 방송으로 이야기하고 아니면 총리가 그 직을 있으면서 수사해라!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왜 안 했습니까? 공범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장관 중에 누가 한 분이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내란죄 반대한다! 수사해라! 누가 그런 말 했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한마디만 멈추겠습니다. 국무위원 중에서 양심 있으면 스스로 거치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의 마지막 자존심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